21세기 신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치열했던 입신들의 반상위 대결이 달아오르고 8강 대국의 서막이 올랐다. 3월 22일 박영훈 구단과 홍성지 구단의 8강전 첫 대결. 박영훈 구단이 초반 구석에서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정. 대국 중반 홍성지 구단의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좌하기 패로 승부를 결정지은 박영훈 구단 준결승 진출. 강동윤과 박정환의 두 우승 후보 간 8강 대결. 박정환 구단의 대국 초반 강한 압박 전략이 이어졌다. 초반의 열세를 이겨낸 강동윤 구단의 중앙 패싸움 과정에서의 정확한 마무리. 강동윤 구단 준결승 진출. 원성진 구단과 목진석 구단, 관록의 승부사 간의 대결.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미세한 승부로 이어졌다. 중반 패싸움 과정에서 나온 목진석 구단의 대착각. 원성진 구단 준결승 진출 성공. 마지막 준결승 티켓을 건 이세돌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승부.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의 새로운 초반 행마가 이어졌지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김지석 구단. 그러나 우변에서의 감각적인 판단으로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으로 준결승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최고의 자리를 위한 치열한 승부. LG의 사나이 강동윤, 소신산 박영훈, 원펀치 원성진, 인간 대표 센돌 이세돌. 더욱 치열해진 대결 구도. 4명의 입신이 펼치는 결승 티켓을 건 치열한 승부.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과 내일 펼쳐지는 경기로 이번 맥심 커피배에 도전하는 두 주인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자, 모든 참가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특히 이 두 기사는 이번 맥심 커피배에 임하는 각오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 맥심 커피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고요. 특히나 이제 강도윤 구단 같은 경우는 인터뷰 때 맥심 커피배 자신의 이제 랭킹을 잡아먹는 대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적이 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남다르게 이 대회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기사가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구단만회장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펼쳐지고 있고요.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토너먼트 이 4명의 기사를 가려냈는데요. 박영훈, 이세돌, 강동윤, 원성진. 정말 이 상위 랭커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이 맥심 커피배 준결승이 아니라 세계대회 준결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탑 랭커들이 전부 진출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관심이 갔던 대결은 이세돌 구단과 김지석 구단, 특히 강동윤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세돌 구단, 강동윤 구단이 지금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제17회 맥심 커피배에는 한국 랭킹 2, 3, 4, 6위가 진출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결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이 이 두 기사가 얼마 전 응시배에서도 만났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아쉬웠죠. 한국 기사끼리 좀 일찍 만나서. 네. 그때는 이제 강도윤 구단이 원성진 구단을 꺾고 올라갔는데 네. 근데 강도윤 구단도 원성진 구단을 꺾고 올라가자마자 이세돌 구단에게 지금 패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두 기사 모두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 이 두 기사 모두 응시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에서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준결승전. 자, 오늘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돌을 가리고 있는데요.
맞추지 못했고요.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의 흑번, 강동윤 구단의 100번인데 얼마 전 대국에서도 원성진 구단이 흑을 지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펼쳐졌던 응시배는 덤이 조금 큰 대국이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100이 좀 두기 편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대회고 또 지금 이 맥심 커피배 같은 경우는 6집 반이기 때문에 뭐 누구의 유리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국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죠? 정말 미리 포석 연구를 해 놓았나요? 연구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100번인 기사는 이렇게 빨리 두긴 쉽지 않은데요. 네. 마치 두 기사가 복귀를 하는 것처럼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 이번 맥심 커피배에는 한국 랭킹 1위의 모습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전기 우승, 준우승자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세돌, 박용훈, 원성진, 강동윤 정말 이 쟁쟁한 기사들이 진출을 하면서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는데요. 정말 뭐 누가 우승하더라도 이변이 아닌 네. 그런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진출을 했죠. 모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원성진 구단의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다가 지금 살짝 죽은 것 같아요. 네, 뭐 올 초만 해도 계속되는 이제 연승 행진이었는데 네. 지금 연승 행진이 끝이 나고 또 응시배에서 강도윤 구단에게 지금 패했고 기세가 약간은 꺾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뭐 내용 면에서는 계속해서 괜찮기 때문에 뭐 슬럼프가 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또 이번 결승전에 진출한다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보통 기사들이 이 시합장에 올 때 좀 옷을 편하게 입고 오는데 오늘 두 기사는 이 정장 차림으로 대국을 임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기사들이 특히나 이제 방송 대국일 때는 최대한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원성진 구단과 강도윤 구단 어떤 내용으로 그려질지 이 앞서 대국이 되었던 응시배에서는 두 기사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었나요? 미리 좀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뭐 많은 바둑 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성진 구단 뭐 원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두터운 바둑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공격보다는 실리 후 타개 그리고 그 타개할 때 상당히 상대를 조금 찜찜하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타개를 잘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과 수비를 나누자면은 원성진 구단의 공격, 강동윤 구단의 타개. 그리고 그게 한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네. 전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응시배 때도 이제 원성진 구단이 공격을 갔으나 네. 먼저 실리를 차지했던 강도윤 구단이 멋지게 타개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보통 두 기사가 대국을 할 때 원성진 구단의 공격, 강도윤 구단의 타겟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나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두 선수의 이제 기풍이나 뭐 평소 두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흑과 백이 네.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몇 수 두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모양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네. 흑을 가진 기사가 아무래도 이제 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강하게 두기 때문에 꼭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흑을 가진 기사가 공격 그리고 백을 가진 기사가 좀 이제 무난하게 두는 그런 형태로 판이 많이 진행이 되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만 보더라도 원성진 구단이 높은 중국식 다가서는 모양 그리고 뭐 바로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모양을 크게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렇게 웅장한 모양을 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 전투적으로 판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양을 크게 만든 이후에 들어와라. 네. 그때 내가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걸쳐 놓고 보통 이제 이 걸침 없이 여기 이제 날일자를 하고 뛸 때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는 바둑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그냥 중앙으로 나가는 바둑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변의 형태, 방금 흙이 붙여서 연결하는 모양을 또 보여주셨는데, 네. 물론 배석마다 다르겠지만 또 모양마다 다르겠지만 이 보통 저렇게 이 상대방이 한 칸 띄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을 붙여서 넘어가는 모양이 대부분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혼나죠. 네. 이게 항상 이 사모님한테 혼났던 기억밖에 네. 없는데요. 근데 이게 이 모양에서는 의외로 흔히 뭐 막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렇게 두어도 그러니까 백이 안에서 사는 것도 쉽지만 흑도 초반이기 때문에 이 패를 뭐 굴복당할 일은 없고요. 네. 연결하는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다 해서 흑 입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붙여서 둔 바둑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예전에 흔히 혼났던 그런 모양들은 이 어떤 모양이었기 때문에 혼났을까요? 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은 여기에 지금 돌이 있는데 네. 만약 이곳에 이제 돌이 있었을 때 날일자 걸치고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네. 뭐 붙이고 끊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법 이런 것들 둘 때 많이 혼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리로 안전하게는 뭐 넘어갔지만 네. 중앙에 이제 두텁게 빵따냄을 줘서 안 좋다. 네. 그럴 때 가장 많이 혼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알고 있던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프로 네.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알파고 때문에 네. 뭐 바둑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뭐 이거는 이래서 안 좋아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둑은 이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틀에 갇혀서 그걸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원성진 구단은 눈목자로 아주 호방한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동윤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무난한 수는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뭐 가장 무난한 착점이고요. 이것이 아니라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와서 근데 지금은 그렇죠. 네.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뭐 8수 정도까지인가요? 뭐 복귀하듯이 빨리 뒀는데 다시 좀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보여주신 변화, 백이 침입하는 변화인데요.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법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뭐 물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102점한테는 좀 엷어지는 오히려 이적의 수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네. 이 2점도 신경을 쓰는 선에서 흙을 좀 압박하는 수는 역시 이곳 여기로 들어가는 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뭐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변에 이 백두돌이 아직 고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미생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또 다른 또 나의 미생마를 만드는 것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차단을 당했을 때 네. 이제 귀에서 이득을 봤을 때 흙이 만약에 잡으러 와서 이 2점이 잡힌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엷긴 하지만 흙이 둔다고 해서 뭐 바로 잡히거나 그럴 또는 아니기 때문에 네. 흙도 백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뭐 올인하듯이 작전을 펼치기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법, 그 변화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가장 무난한 수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수입니다. 이거는 아. 뭐 언제 둬도 네. 이상할 수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흙이 모자를 씌운 것과 이런 건 이제 돌이 바뀌면은 느낌이 좀 확 와요. 네. 백이 탈출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강동윤 구단도 물론 뭐 다른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놓고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무난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침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판을 이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준결승전 강도윤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성진 구단 2011년 삼성화재배 우승 가장 강력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원성진 구단이 아직까지 맥심커피배에서 이 준우승 기록이 없어요. 최고 성적이 준결승 진출이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 징크스 아닌 이 징크스를 한번 깨고 싶을 겁니다. 네, 뭐 설령 뭐 우승을 못하더라도 일단 결승전에 진출하면 본인의 이제 최고 성적이 되는 거죠. 이 네. 맥심커피배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요? 강도윤 구단입니다. 강도윤 구단은 맥심커피배에서 준우승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 11회 대회에서 이 최철원 구단과 맞붙었었는데 1대2로 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뭐 강도윤 구단 하면은 가장 네. 최근에 펼쳐졌던 세계 대회 LG배 세계기양전에서 한국의 이제 박영훈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도윤 구단과 원성진 구단 이 기사들이 대국할 때
보여지는 이런 특성들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 기사들의 얼굴이 딱 나왔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강도윤 구단은 뭘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지압기를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네, 지압기를 쥐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사들이 가장 뭐 많이 들고 있는, 갖고 두는 그런 물품 중 하나입니다. 네. 뭐 예전에는 부채를 많이 들고 뒀는데 최근에는 부채보다는 저렇게 이제 지압기를 많이 들고 대국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습관인가요? 아니면 대국하면서 정말 무슨 좀 정신적으로 효과를 보나요? 일단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저희가 꼭 배고파서 뭘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입이 심심해서 뭘 먹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손이 너무 좀 빨리 나갈까 봐 아.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할 때도 있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뭐라도 이렇게 그냥 쥐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 편할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국할 때 웬만하면은 가지고 두거든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 이 기사들이 뭘 좀 가지고 대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주 뭐 예전에는 뭐 호두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상대한테 음.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서 네. 뭐 최근에는 뭐 기사들이 그런 호두알을 가지고 두는 기사는 없고요. 네. 그리고 원성진 구단은 오늘 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들이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들마다 뭐 징크스가 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초읽기 들어갔네요. 네. 강도윤 구단. 40초 3회입니다. 원성진 구단은 3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 이렇게 기사들이 이렇게 면도를 안 할 때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는 원성진 구단은 사실 하나, 저런 징크스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그냥 괜히 이제 뭐 기분이 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이렇게 면도를 하면은 왠지 자신의 기가 빠질까봐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면도를 안 하고 뭐 둘 때가 있긴 있는데 원성진 구단이 이러는 거는 거의 뭐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너무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원성진 구단이 맥심 커피배에 임하는 자세가 뭐 남다르다 그렇게도 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두 기사 느껴집니다. 이 한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강도윤 구단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자, 초읽기 시작이 되자마자 착수한 수가 정말 강력한 한 수입니다. 지금 강동윤 구단이 착점했다고는 뭐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원성진 구단이 착점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네. 강동윤 구단이 먼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수법을 잘 두는 기사는 아닌데요. 네. 지금은 뭐 뻔합니다. 강도윤 구단의 생각은 차단하겠다. 뭐 축과 장문이 안 되고 이 나가는 자세가 뭐 계속 나가면은 여기를 이제 뭐 끊으면 되니까 뒤로 물러나도 아주 망했거든요. 모양이 뭐 하변 한 점은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앙 쪽 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 변화는 이상합니다. 흙은 뭐 반발이 이제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네. 여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아래쪽을 붙여서 변화를 깨하든지 뭐 이런 정도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오늘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원성진 구단의 공격, 강도윤 구단의 이 타겟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강도윤 구단이 먼저 좀 전투 신청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먼저 공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의 수법은. 원성진 구단도
이수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강도현 구단이 먼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둘까라는 생각에 이게 대국자도 사람인지라 상대가 공격적인 기풍이면은 상대가 여기를 공격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수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네. 그런 기풍이 아니면은 왠지 그런 수들은 좀 배제를 먼저 하거든요. 네. 이 수는 원성진 구단이 좀 배제를 했던 수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성진 구단이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모두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을 다 해가네요. 여기서 뭐 초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갔네요, 초읽기. 초침이 떨어졌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초 3번입니다. 투기사 이제 출기로 판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흑 입장에서 사실 이런 수는 당연히 좋은 수가 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치받아서 여기나 이제 여기로 두면은 연결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두면은 셋, 백이 탈출은 할 수 있어도 망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뭐 아주 안 좋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네. 중앙이 차단이 되더라도 만약 그냥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넘어가서 네. 여기가 차단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좌중앙 쪽이 전부 다 한 번에 백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흑이 넘어간 자세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원성진 구단은 만족이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흑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실리로 어느 정도 불었을까요? 30초. 많이 불었죠. 그냥 딱 하변만 보더라도 한 15집에서 20집 정도는 15집 정도는 불었다고 봐야죠. 최소한. 네. 4, 5, 백도 이제 넘겨주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과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는 기분이 다릅니다. 두터움도 다르고요. 지금 여기에 돌 교환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뭐 맛이 다르죠.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바둑의 공격과 수비는 평소 기풍과는 반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졌네요. 아무래도 지금의 진행은 강동윤 구단의 두터움, 원성진 구단의 실리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강두윤 구단과 원성진 구단 이 서로의 특징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바둑이 그려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강두윤 구단 대 원성진 구단의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사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9년생, 85년생의 기사입니다. 각각 입단은 2002년, 9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랭킹이 강두윤 구단이 4위, 그리고 원성진 구단이 최근에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원성진 구단이 사실 군 제대 이후에 얼마큼 뭐 잘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최근의 네. 페이스는 뭐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최근 랭킹이 9위에서 3계단 올라서 6위까지 진입을 했고요. 카누 포인트는 7위, 1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는 원성진 구단이 14승 10패로 앞서 있긴 한데 또 최근에는 강두윤 구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2010년 이후에는 강도윤 구단이 조금 더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국 원성진 구단 7승 3패, 강두윤 구단 6승 4패 비슷하네요.
아, 서로 정말 큰 모양을 만들어 가네요. 근데 원성진 구단의 지금 수순이 네. 일단 하변 진행이 되고 여기를 이제 치받으면서 두텁게 연결을 했습니다. 좌변 쪽에 벌리면서 모양을 키우자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또 한 번 실리를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이 수는 일단 조금 좀 더 진행이 돼야 알겠지만 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데 이제 한 칸 정도 뛰어서 견제를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지금 삭감을 하는 작전으로 네. 나갔습니다. 6, 7. 중앙이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한 수로 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의 수법 중에 하나가 어느 타이밍에 삭감, 침입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냥 한 번 더 참아 두었다가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고 아예 그 이후에 들어가겠다 이런 작전을 필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의 이제 원성진 구단도 그런 작전이긴 한데 일단 강도윤 구단이 둔 자리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자 원성진 구단 하나, 이제는 삭감을 해 갑니다. 지금은 뭐 넷, 안 할 수가 없죠. 다섯,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손 뺀다고 백이 어디 두나요? 이 중앙을 다 집을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원성진 구단이 두었던 천원의 한 뭐 윗 정도 하나 윗 정도나 한 칸 옆으로 네. 그 정도 둔다고 하면은 거의 다 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강도윤 구단이 약간 물러나는 것 같지만 네. 저렇게 뒤로 물러나도 의외로 집이 큽니다. 네, 초반 포석 서로 큰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수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처음에 뭐 예상을 했던 진행과는 좀 네. 정반대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번에 뭐 응시배에서 한국 선수단끼리 연구가 있었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둘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가서자 지키고요. 사실 이런 장면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여기 날일자를 하는 변화도 있고 여길 둔다고 해도 위로 둘 수도 있고 아래로 둘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원성진 구단의 행마는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위로 두고 또 위로 두고. 네. 만약 백도 여기서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데 이제 어깨 짚어서 돌과 돌이 연결하면서 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실리가 많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를 먼저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바둑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곳을 걸쳐놓고 움직이는 것은 글쎄요,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의 네. 생각은 100개 돌을 좌변으로 치우치게 만들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긴 한데 네. 꼭 이 돌이 꼭 득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변을 둔 시기는 어땠을까요? 좀 빠른가요? 어떤가요? 아니, 이런 것은 뭐 그냥 기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실수 이런 거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강도윤 구단의 이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되자마자 둔수가 정말 무서운 한 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 씌우는 것은 흙도 이제 자연스럽게 어깨 짚어 나가면서 네. 돌이 행마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데 들여다보고 붙여서 반격도 노릴 수 있는데 네.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둬서 흙으로 하여금 뭐 반격하기가 쉽지 않게 그런 강력한 수법을 두었고요. 원성진 구단의 이 수도 네. 지금 장면에서는 일단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켰는데 보통이라면 아무래도 좌변의 모양이 커지고 네. 견제도 할 겸 나의 모양도 키울 겸 웬만한 기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수는 당연히 첫 번째로 이곳을 좀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원성진 구단은 판을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 짜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예 그냥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고 네. 이 자리는 뭐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둘 것 같은 자리거든요. 상대로 하여금 두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좀 타개로 승부를 보겠다. 지금 이런 작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이 한 칸을 두었을 때 백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 교환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득이죠. 그럼 원성진 구단이 이 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뒀을 때 뭐 이쪽을 간다거나 이 백이 먼저 가는 것이 싫었을까요? 거의 뭐 이 수 때문에 안 뒀다고 봐야 돼요. 여기 두고 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도를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집으로도 사실 확실히 앞서는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견제는 하긴 했지만 뭐 아무리 견제를 해도 이 정도는 일단 확정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 확정가만 가져도 실리로 확실히 흑이 앞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 텀은 이미 내어줬지만 네. 그냥 실리로라도 확실히 앞서고 싶다. 뭐 그런 수법이라고 봐야죠. 여자 넓혀갖고 견제를 해가고요. 오, 지금 재미있는 네, 이제 날일자로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또 날짜로 키워가니까 참 이런 네. 것은 뭐 아무리 프로 기사라고 해도 정확한 수익기를 네, 정확한 이제 뭐 수익기를 가지고 지금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저곳이 다 집이 되면은 곤란한데 네. 이런 데를 이제 그 삭감을 할 때 아니면 수를 낼 때 이렇게 붙여서 끊어지는 모양이 되면은 네. 응수가 의외로 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변화만 보여드리면 이런데 이제 늘면은 네. 또 아마 이런데 또 뭐 붙여갈 거예요. 그래서 받아준다면은 단수치고 넘어가면은 네. 또 의외로 자세가 나오고 또 이런데 두면은 또 여기 이제 들여다보고 귀로 붙여서 뭐 귀에서 또 살자고 하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어딘가를 붙여가면서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네. 늘면은 뭐 바로 이 부분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또 뭐 중앙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한 칸 뛴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결정은 안 내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수 치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 타서 행마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뭔가 흐름을 타보겠다. 네. 그런 생각인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좀 몸이 반응하는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가 뭐 좀 정말 정확히 받았을 때는 네. 괜히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강도현 구단은 이렇게 지금 받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돌을 무겁게 해놔서 뭔가 활용하기가 좀 어렵게 네. 지금 하려는 것 같고요. 흙이 지금 이쪽으로 안형을 만들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 내에서 살기는 너무 좁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수 치고 뭐 밑으로 단수 쳐볼까요? 뭐 삼선 단수 치고 뭐 이런데 젖혀 있는 것은 선수인데 네. 그냥 뭐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봐야죠. 찝찝하게 이런 식으로 준다면 뭐 치중 들어가서 또 뭐 붙이고 두면은 약간 뭐 맛은 나쁠지 몰라도 네. 당장 수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원성진 구단도 지금 딱 이제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 바로 사실 수를 내기는 어렵고 네. 그렇다고 그냥 안 두기에는 백이 또 여기까지 돌이 오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거든요. 정말 변이 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원성진 구단이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런데 이제 한 칸 뛰는 수 아까 전에 네. 제가 보여드렸던 뭐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을 노리는 그냥 아예 늘어서 이거는 뭐 이어만 준다면은 이제 네. 붙여서 그러니까 돌이 이제 연결하면서 이곳의 백 모양을 좀 지우겠다 이런 네. 뜻이고요. 만약에 백이 차단을 해온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뭐 예를 들어 단수 치고 한번 단수 치고 나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뭐 이것도 근데 뭐 확실히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산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네. 백도 엄청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 치받고 이런데 이제 끊고 지킬 때 또 네. 끊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두려면은 뭐 거의 완벽한 수익기가 되지 않는 한은 너무 네. 모험이기 때문에 두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밀어갔네요. 자, 이쪽을 백이 밀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흑의 응수도 거의 느는 것밖에 근데 이거는 초반에 네. 흑이 됐던 백이 됐던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뭐 잡힌다면은 사실상 승부는 뭐 기운다고 봐야 되고요. 네, 늘었고요. 반대로 흑이 이곳을 그냥 깔끔하게 산다면은 백은 좌변 쪽 일반가예요. 더 네. 이상 이 바둑에서 집이 늘어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때이르게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냥 해설자의 감으로 봤을 때는 네. 흑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전이나 앞으로의 수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동윤 구단, 공격하는 강동윤 구단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강도윤 구단이 편한 싸움인 것 같은데요. 계속 실전 진행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강동윤 구단은 마지막 초입기네요. 그렇네요. 지금 이 장면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자, 원성진 구단. 자, 벌써 때이르게 승부처 장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려워졌습니다. 흑이 타계를 하는 상황, 강도윤 구단이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30초. 이 두 기사가 응시배에서도 정말 치열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초반부터 정말 어지럽습니다. 근데 응시배 때는 네. 반대였어요. 지금 상황에. 음,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이 공격을 하고 네. 강동윤 구단이 타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강동윤 구단이 공격을 하고 원성진 구단이 타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강동윤 구단이 착점하는 것만 보면은 실수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뭐 네. 황급하게 아홉에 시간에 쫓겨서 두듯이 네. 그렇게 착점을 했지만 적이 느는 게 지금 실수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초읽기 와중에서 적일 늘지 않고 다른 수를 수익기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30초. 하나, 둘, 흑은 이제 뭐 좌변 쪽 이런 데 이제 붙여가는 수를 둘 확률이 높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를 그렇네요. 그냥 들어가면은 네. 그냥 가만히 늘어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수단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붙여갈 때의 생각은 너무 이제 일방적인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작점입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어준다면은 젖혀서 이거는 뭐 마지막 30초. 저희 중계도 바로 끝이거든요. 네. 촉촉수로 끝났거든요. 이거는 다섯, 여섯, 오히려 뭐 백이 잡히죠. 네. 여덟, 아홉. 자, 젖혔고요. 흙이 젖힐 때 백이 어딘가 응수를 하는 거는 이곳을 이제 젖힘당하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백은 모양상은 늘어야 돼요. 흙이 끊고 단수 치고 이으면 백이 이런데 이제 밀고 늘어서 이거는 뭐 초반에 바둑이 10초. 진짜 끝날 확률이 있겠는데요. 셋, 넷, 그러니까 점점 네. 여섯. 전투가 너무 치열해져서 네. 어느 한쪽 피해를 보는 쪽이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험악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윤 구단이 지금 이 가만히 늘지 않고 하나 젖혀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네. 네, 한 수씩 예상을 할 때마다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나, 둘, 셋, 떨리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뭔가 흑이 네. 여섯, 일곱, 약간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는 뭐 어려운 전투지만 그래도 원성진 구단이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전투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는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어려운 전투인 거는 뻔한데 네.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오히려 강동윤 구단이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 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수 차이에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곳을 밀고
붙여간 수가 행마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네. 원성진 구단이 강도현 구단이 젖힌 수는 좀 더 하나, 둘, 지금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만약에 타협이 일어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이 네. 좌변 쪽을 다 잡고 흑이 연결하면서 자기를 좀 집으로 이득 보고. 네. 근데 이 정도라면은 흑이 괜찮게 타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도윤 구단의 젖힌 수가 마지막 30초. 화를 돋구는 둘, 셋, 좀 싸움을 네. 키우는 그런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젖히는 수를 안 하고 두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막아서 그냥 뭐 단순히 뭐 연결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뭐 여기는 뭐 다 선수고요. 그 흑이 뭐 연결하는 것은 지금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아, 마지막 30초. 모양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연결만 한다면 일단 처음에 흑이 들어갔던 돌들을 넷, 다섯, 살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여덟.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치받은 거는 이거 흑을- 되나요? 차단시키겠다는 뜻인 건가요? 여기 막으면은 네. 이거는 이건 안 되죠? 네. 이거는 끝나고요. 이상한데요? 의외로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확실히 사는지 의문이다. 하나, 아니, 사는 건 그냥 쉽게 살 것 같아요. 이런데 그냥 네. 붙이면은 네. 다섯, 뭐 어렵지 않게 살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았고요. 일단 수는 났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이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입고 타협을 하느냐 이 정도로 봐야지 지금 흑도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거는 뭐 흑이 웬만하면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다 백돌이 있던 곳인데 그냥 조그맣게 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법 크게 수가 난 거예요. 물론 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돌까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 흑이 크게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강동윤 구단 초읽기 너무 빨리 몰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좀 수익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강도현 구단이 뭔가 조금 행마가 꼬인 데 있어서 이 젖힌 수가
만약에 이 바둑을 강도현 구단이 계속 바둑이 나빠지게 흘러간다면은 완차게 이야기를 들을 만한 수는 저 저친수가 될 것 같아요. 딱 흑에게 끊어가는 행마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수가 나도 너무 크게 났는데요. 선수로 살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백이 손 빼면 백이 선수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하면은 너무 괴롭거든요. 이건 뭐 견딜 수가 없고 여기를 나갈 때 흑이 또 따라 나가면은 이것도 차단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차단을 할 수 있지만 30초. 하나, 차단도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뭐 너무 심각한데요. 보통 이런데 이제 나와서 끊어서 뭐 선수로 처리하는 이런 수법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옆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 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갖고 선수도 아니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이거는 좀 망했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강도윤 구단 혀를 차면서 결국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붙이면은 네. 만약 이렇게 돼야 되는 거면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선수라는 게 너무 심해요. 백이 선수여도 백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고 뭐 큰데 두면은 30초. 하나, 둘, 너무 괴로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원성진 구단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뭐 강도현 구단이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 판을 흔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좌변 변화는 원성진 구단이 득점을 올려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사실 좌변은 일곱, 좀 백이 득점을 올릴 만한 자리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흑이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과연 뭐 좌변에서 사느냐 뭐 잡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크게 살았냐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상당히 당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하기로 향합니다. 일단 뭐 좌변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뭐 더 이상 강도현 구단이 두어봤자 후수를 잡기 때문에 네. 흑이 또 한 번 집을 지키는 그런 수를 두면은 더 이상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이제 강도현 구단은 흑의 우하기, 우변, 상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이제 침입을 하면서 흑의 집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뭐 집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흐름으로 좀 형세 판단을 해보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굳이 집으로 환산한다면은 네. 흔히 말하는 반면 10집은 무조건 더 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15집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한 뭐 10집에서 15집 반면, 네. 그러니까 10집에서 15집 사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가 좌하귀 같은 형태는 백귀였는데요. 네. 지금은 흑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엄청난 차이인데 반면 10집에서 15집 차이라면은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정확한 계산법을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덤이 15집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100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10집 반이다. 그거는 흑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네. 한 10집에서 15집 그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 셋, 이게 막상 그 다섯, 기분과 또 실제로 형세 판단을 해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흙이 좀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좌변, 좌하기, 좌중앙 네, 이 부분의 집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 처음에 100집을 뭐 60집을 봤다. 근데 이렇게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20집도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사실 모양은 크지만 다 집으로 봐주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흑도 사실 우변 쪽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백이 먼저 이제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우변 쪽은 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이 주도권을 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첫 번째 승부처 좌변에서는 흑이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전은 우변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